뉴스파이팅 백승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이런 행동 방침을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1호 영입인재 친한계로 꼽히는 정성국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부산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어제 금정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부산대학교 앞에서 이제 네. 유세가 있었는데 거기 한동훈 대표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님 가시면 뜨겁습니다. 아, 뜨겁군요. 예, 뜨거운데 네. 그래도 이제 부산의 민심이 네. 이 한동훈 대표님 말씀인데 직접 인천에 강화를 갔다 오면 좀 든든한 느낌이고 네. 부산을 가면 호응이 좋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래서 되겠나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부산의 민심은 이렇게 긴장을 놓을 수만은 없다. 우리가 그래요? 뭐 유리하다 좋은 반응은 있지만 네.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10월 16일 이 선거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걸 예측하셨잖아요. 예, 지난번 다른 방송사에서 네. 아마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들이 독대 요청은 이미 다 드렸던 부분이고 네. 이제는 수용 여부인데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한 대표를 만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어떤 여사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네. 불거지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통령이 그냥 가만두겠느냐.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면 대통령실도 뭐 크게 뭐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사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예.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에 저도 뭐 동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 동남아 순방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사께서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걸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 곳곳에서 부분? 예, 네.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이 사과만으로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여사의 행보를 좀 자제해 주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네. 어떤 좀 국민들께 어떤 그 호응을 하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과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 모습이 나온다면은 네.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지고 좀 이 문제가 좀 타개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과만으로는 안 되고 더 자제를 해야 된다. 좀 그런 쪽에 네.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근데 예.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사과 여부 말씀하신 대로 더 이제 필요하다. 사과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은요. 예.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해야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검찰 발표가 네. 나올 때가 다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무혐의로 갈 경우에 있을 어떤 그런 또 국민적인 또 어떤 걱정이나 또 좀 비판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신조 총장님은 그런 부분을 부총장님은 걱정하셔서 하신 말씀 같고요. 네. 우리가 이게 기소해야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저 민주당 쪽에서 뭐 검찰공화국을 하지만은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은 네. 존재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기소하고 안 하고는 거기 맡기는 것이고요. 네. 그 나오는 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뭐 검찰이 해야 되는 영역을 제가 뭐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렇게 당대표가 예.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당과 그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어요. 예. 당내에서도. 이런 지적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당의 역할이 뭘까요? 대통령실이 제대로 받아 듣지 못하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예. 또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당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사실 또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가잖아요. 예. 강화, 부산 또 곡성도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럼 국민들의 연호를 직접 듣거든요. 예. 그 분들이 그냥 사진만 찍자 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쓴소리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 지지율 지금 뭐 당의 하락세 이렇게 보이고 있다 보이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당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이미 다 반영이 됐다 보고 그럼 네. 이제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뭐 11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네. 1심 결과는 봅시다 이런 여론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이재명 리스크를 지금 부각시킨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여론에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의대 그 정원 문제가 그렇죠. 좀 크죠, 그죠? 예.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사의 또 리스크 부분이라든지 그죠? 예. 그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뭐죠? 한동훈 대표님과 예. 대통령 간의 그 어떤 갈등의 갈등. 모습들 예. 이런 부분들이 표면화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악재들이 좀 많죠. 근데 여기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죠? 김대남 씨 사건.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사람이 한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들. 예.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 특히 여기에 또 이번에 또 어떤 추억이 나타났습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여론이 좀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요. 예. 이거 보니까 좀 대통령실의 이유 때문에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당의 원인은 없는 겁니까? 한동훈 저희 대표도 예.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하시고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 또 일정 부분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은 여하튼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은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표가 아무리 대통령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가 노력만 한다는 것으로 대표라는 자리를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께서 그에 대한 또 부담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애를 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당 지지율 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보궐선거 부산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독대가 이제 10월 16일 보궐선거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지금이라도 뭐 하루라도 빨리 더 만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죠. 네. 저도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만나면 좋긴 한데 그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데서 보궐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악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특히 명태균 씨의 그 이런 폭탄 발언들이 네. 너무나 지금 이 이슈를 지금 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며칠 더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면서 좀 대응도 필요하고 당에서 당이든 예. 대통령이든 예. 그러면 너무 또 지금 당장 만나버리면 또 3일 후에 또 만날 수 있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며칠 기간을 좀 보면서 또 네. 대표께서 보실 때 강화와 검증은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승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보궐선거가 지나서 대통령이 만나뵈면서 그때 전국 현안을 보궐선거에 쏠려 있던 그 네. 부분들도 정리가 되면서 대통령과 이제 허심탄회하게 예. 어려운 문제들을 타결할 수 있는 시기는 보궐선거가 지난 직전이 아니겠느냐.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지만은 그 전에 의원들 모임도 있었고 예, 또 예. 원외 인사들과도 만났습니다. 예. 이 윤상현 의원은 이를 두고 예.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구나 작업을 하는 거냐 이게 친목 모임이 아니다 이런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진짜 본격적인 독자 행보에 나서는 겁니까? 대통령과 뭐, 각을 세우면서 저는 뭐 그 모임에 갔었던 사람이고요. 가셨군요. 친하니까 또 친한일 하셨잖아요. 예. 당연히 뭐 영입 1호 가셔야죠. 갔고 뭐 또 원내당의 위원장 90명 예. 때도 제가 그 자리를 좀 많이 지키고 있었고 네, 점심 식사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 지금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친한계가 모였다는 20명에 네. 모였다는 자리는 이미 9월 23일에 날짜가 잡혔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하필 이런 좀 미묘한 시기라 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2달 만에 만나는 모임을 또 미룰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국회의원 20명이 모이는 날을 그렇죠. 잡는다는 거는 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 게 미묘하게 겹쳐진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원외당의 위원장님들 모임도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좀 땡겨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저희는 좀 11월이나 생각을 했는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당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20명 모임 중에 예. 그 한 분이 이 20명이 다음에 모일 때는 50명으로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들으셨어요? 네, 뭐 저하고 이래 좀 가까이 있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누굽니까? 워딩을 예. 그거는 좀 비공개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요. 예.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그분의 워딩을 정확히 표현드리면 예. 50명이나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예. 다음에 올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 더 모셔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러면 그게 결국 이제 40명이 되는 거죠. 예. 40명에서 50명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친목 모임을 넘어서 예. 친한계를 만들어 가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네. 너무 또 우리가 대표님 주변에 사람이 없지 않느냐. 누가 한동훈 옆에 있느냐. 예. 좀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들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어떤 분은
법안 발의 하나조차 할 수 있느냐. 이런 민주당은, 이야기도 저도 예. 들었거든요. 예. 제가 그때 그런 이제 멘트 들을 때 좀 섭섭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너무 이런 데 대해서 또 안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모임 네. 이런 모임을 가져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걸 가지고 너무 또 안 하고 있으면 또 상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 도대체 한동훈 옆에 누가 있어? 이런 것도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분명히 한동훈 대표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예.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건 괜찮지 않느냐. 자연스럽게. 친한계를 보여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번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니까 뭐 예. 이게 저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한계가 40명이 되는 것도 괜찮다. 뭐 숫자를 불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대표님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해서요.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표현을 왜 못하죠? 아무래도 좀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너무 좀 많이 치닫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쪽에 입장을 서기에는 네. 부담스러운 분들 저는 그 이해합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당 안에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 분들. 알겠습니다. 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이탈표도 4명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 규칙을 개정해서 아예 그냥 뭐 상설 특검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여당 추천 배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대응은요? 그 좀 저도 그걸 보면서 네. 그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상설 특검은 생각 못 하고 예. 있었어요. 상설 특검은 거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렇죠. 다 돼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렇게 또 들어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문제는 그 지금 여기도 국회 추천 7명의 그 아마 그렇죠. 위원 중에 4명이 국회 추천인데 여야 일단 2명씩. 기본은 2명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여야 2명을 여당 2명을 또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칙 바꿔서. 뭐 진짜 바꿔진다면은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 해서 이렇게 갈 것 예.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저희는 또 명분이 생기죠. 어떤 명분이요? 일방적으로 법이 만든 취지 여야의 합의에 의한 상설특검이 돼야 되는데 역시 기존에 나왔던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처럼 그 모든 특검의 권한, 특검의 어떤 구성을 예. 야당이 독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 호소를 드려야죠. 국민들께. 공정하지 않은 특검이다. 규칙 그 개정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워낙 다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그거는 막을 것 수 없을 같은데.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호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부당성을 알리는. 저는 그 부분을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일단 특검을 하자면 예.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제3자 특검법을 좀 국민들 호응적으로 본 것도 이거를 공정한 특검을 가자는 거는 국민들도 갖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사님의 공천 개입 의혹 그 명태균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조국 대표도 제2의 최순실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세 어떻게 막아내십니까? 저도 지금 요즘 명태균 씨 하는 말을 들으면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본인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네.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모르고 있었을까? 그러게요. 예. 근데 말 들어보면 뭐 최근에 보면 뭐 다 나오잖아요. 오세훈 시장부터 해서 뭐 네. 원희룡 뭐 장관도 만났다, 나경원 의원도 만났다, 뭐 대통령이 수시로 만났다, 뭐 주고받는다, 네. 뭐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된다. 근데 이런 말이 허풍인 것이 저는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예. 그 100% 허풍일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어.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로 모든 걸 각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준석 의원이나 이런 분 말씀 들어보면 네. 말은 틀리지만 명태균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명태균의 영향력을 지금 이제 말하는 분들 들어보면 그렇게 허풍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영향이 있었다는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좀 지켜보고 있죠. 당에서 근데 대응하기가 좀 그런 게 지금 이분이 한동훈 대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하고는 대표님한테 직접 여쭤봤거든요. 예. 대표님 명태균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니까 전혀 관계 없다 하셨어요. 그러면 명태균도 한동훈이 한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에서는 대표가 한동훈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당의 입장에서 뭘 대응하기에는 네. 조금 빠른 입장인 것 같고요. 우려스럽고 그분의 말이 신빙성 없다. 그 말을 휘둘리지 말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조금 그분의 말을 또 보면서 또 대통령실의 대응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좀 어떤 뭘 말을 해줘야.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 그 말도 지금 또 이준석 의원께서도 또 좀 다른 말을 하니까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당당합니다. 그 부분 당당합니다. 당에서는 대응하기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죠. 예. 좀 그 말을 휘둘리지 말자. 저 말이 다 진실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예. 김대남 씨, 그 전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본인에 대한 공격사주 지금 탈당을 했는데도 그리고 그 상임감사도 지금 사퇴한 상황인데 예. 감찰을 넘어서 법적 조치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좀 강경하세요. 예, 법적 조치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고발을 하는 거죠. 무슨 고발하죠? 어째 보면 그 완전히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 부분도? 예, 명예훼손이고 또 그분이 한 모습도 진짜
또 사측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안 했다면은 그 여사가 들어오고 네. 그다 그 지원해서 그 명백하게 그 훼손한 거 아닙니까 명예를. 그래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를 더 키운다는데 예. 예. 아니 그 정도 발언하고 그 정도 흔드는 분을 가만두면 이 당의 기강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잡을 건 잡아야죠. 예. 근데 또 김대남 씨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무릎을 꿇었다 이런 발언이 저는 있었잖아요. 그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같은 발언을 하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 인정할 수 없고 예.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그걸 고발하고 좀 저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대통령인가 있었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그때 바로 사퇴를 했을 때 대표께서 당당하게 하셨잖아요. 난 사퇴하지 않겠다. 나는 또 비대위원장 끝까지 가겠다. 예. 그 당시 때 그런 충격적인 일이 생겼을 때도 한 대표는 본인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면 소신을 밝혔거든요. 네. 나는 대통령님께 사퇴를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일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지만 그 큰 자리에 있어서의 사적 이유는 중요하지 앞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대표께서 과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무릎을 꿇는다? 저는 대표님이 그래 본인도 그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건데 예. 그러면 그 공격 사주라고 하는 것조차도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 질문을 뭐 그런 드리는 말씀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예. 그 약간 좀 다른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표현은 좀 자극적이죠. 예, 제가 더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적 조치의 의미가 한동훈 대표는 공격 사주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사주했는가 예. 그러면 사주한 사람을 찾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사주한 사람이 누군지 좀 밝히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겠죠. 있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이다라고 추측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대통령실과의 각을 세우는 법적 조치 이렇게 좀 넓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님의 앞선 충성심을 가진 분이 대통령님이나 여사가 아닌데 예. 우리가 또 그 밑에서 좀 충성심이 좀 오바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못 견디겠으면 그만두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앞서서는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된다. 사실상 뭐 탄핵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는데 본인은 또 탄핵 언급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배성희 앵커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대표 이렇게 저는 중립을 지켜서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그 말 하시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게 맞는 건지 구구절절하게 뭐 그래 하실 필요 없다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들어봐도 네. 탄핵을 암시한 거죠. 탄핵의 단어만 안 쓴 것뿐이에요. 이렇게 탄핵을 암시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 하고 이런 상황들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그 국민의힘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좀 국정감사라는 계기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터뜨릴 수 있는 그렇죠.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예.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김대남, 명태균 네. 일들이 또 더 터지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님의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로 가기 때문에 11월 정도 갔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이나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그때 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모든 게 글로 쏠릴 때 이걸 좀 한 방에 좀 역전시킬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네. 한번 결정적 계기에 탄핵몰이를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나는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제어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왜 네. 1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본다면은 대통령성을 당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상까지 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그 보궐선거 지금 있는데요. 교육감 선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일단 정치권에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뭐 거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교육자로서의 의미를 예. 가지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교총회장을 할 때 그렇죠. 조영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자주 소통을 네. 만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분이 100% 다 잘못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큰 문제는 편향된 교육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편향된 교육, 그다음 학력자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러니까 실험적 교육이 많았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 교육이 10년 동안 많이 흔들렸고 또 많은 또 질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분이 나타나서 또 우리 학부모들께 새로운 교육 정책에 네. 대한 기대를 또 반영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곤란한 질문 많이 드렸는데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